시사 영어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면을 공유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윤여정 영화 배우의 그 오스카상 노미네이트 된 것을 읽었는데 그 해설을 내가 몇 시간 전, 수상식이 있기 몇 시간 전에 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상을 받았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말은 몇 번 했지만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상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수상한 상황과 상당히 맞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재밌는 팔로우 스토리가 나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면서 두 번째 기사인 실리콘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첨단 기술 회사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인데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이제 그 몇몇 회사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떠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라는 도시인데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되는가? 텍사스 오스틴이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 기자를 보니까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공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했고, 그리고 페어 observer는 기성 신문들, 우리가 보통 기레기라고 말하는 그런 신문들과 달리 정말 공정한 시각에서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마음껏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조성된 신문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투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기사화해서 올리는 신문 같아요. 어떤 정치의 눈치를 본다든지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사가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냐면 Tech Exodus. Is Silicon Valley in trouble? 기술의 대탈출. 엑소더스 하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죠. 기술이 지금 대탈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는 어려움에 처한 것인가? Will Austin be able to rival Silicon Valley as America's top innovation center for the tech industry?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실리콘밸리하고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서? 미국의 가장 최첨단 혁신센터로서, 기술 산업의 혁신센터로서 실리콘밸리를 대항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On January 7, the news media announced that Elon Musk had surpassed Jeff Bezos as the richest person on earth. 1월 7일 언론 매체들은 발표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회장이죠. 회장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회장을 앞섰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자 명단에 테슬라 회장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I have a personal interest in the story. 그런데 이런 테슬라가 1등이 된, 부자로서 1등이 됐다는 이야기에 나는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 있습니다. Two of my neighbors just bought a Tesla. 내가 사는 동네 이웃의 두 명이 테슬라를 샀습니다. This morning, on the highway between Geneva and Lausanne, an angry Tesla driver flashed me several times, demanding that I let him pass. 오늘 아침 내가 제네바에서 로잔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화가 난 테슬라 운전자가 나에게 여러 번 깜빡거렸습니다. 아마 테슬라 앞을 달리고 있었나 봐요. 뒤따라오던 테슬라가 계속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추월하게 해달라고. His license plate was from Geneva. 그의 자동차 번호판은 제네바였습니다. Apparently these days, driving a Tesla automatically gives you privilege, including speeding. 분명히 요즘은 테슬라를 운전하는 것은
당신에게 특권을 줍니다. 뭘 포함해서? 스피딩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야. 속도를 위반해도 되고 빨리 달려도 되는 특권까지 준다. 그런데 여기서 automatically라는 말이 애매하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있어도 자동으로 가는 운행을 할 경우에 라는 말로도 해당이 되고, 테슬라를 운전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특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뜻할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성격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자율 운행하는 테슬라는 특권을 준다. 스피딩 할 수 있는 특권. 이런 말이 되겠죠. 특히 어느 경우에 더 해당되냐면 if you sport a Geneva or Zurich license plate. 그래서 sport라고 하면 동사가 됐어요. sport. 이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 돼요. 스포츠가 사실 운동한다는 뜻인데 다른 뜻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자랑한다, 뻑이다, 뽐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특히 당신이 제네바나 쭈리 도시의 라이센스 번호판을 자랑하고 있다면, 거기 출신의 자동차라는 그 플레이트 번호를 달고 있다면 속도를 내는 거는 물론 특권까지 제공합니다. 테슬라를 운전한다는 것은. 아마 그 유럽에서 제네바나 쭈리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뭐 좋은 동네에서 온 자동차라고 생각하나 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 다 없앴잖아요. 지역을 다 없애고 번호판을 다 통일해 버렸는데, 이렇게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가면 제네바나 쭈리 번호판을 단 사람들에게는 무슨 자부심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자랑하고 있다면 스피딩을 해도 사람들이 찍히해주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n the old days, 옛날에는 at least in Germany, 독일에서는 bullying others on the highway was a privilege reserved for Mercedes and BMW drivers, who, as the saying went, had an inbuilt right of way. 옛날에 독일에서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고속도로에서 bullying한다는 것, 괴롭히고 뭐 험악하게 운전을 해갖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런 거 bullying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bullying을 하는 것은 벤츠나 BMW 운전자들에게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들은 as the saying went 하면 이런 말이 이제 회자되었다, 이런 속담이 회자되듯이 이런 말이 있었다. 어떤 말? 벤츠나 BMW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inbuilt right of way. 여러분 운전할 때 right of way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혹시 외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딸 기회가 있다면 right of way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선권이야, 우선권. 도로를 달리면서 저 차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권리를 right of way라고 해요. 그러면 inbuilt 하면 이미 장착되어 있다. 벤츠나 BMW를 타는 사람들은 우선권이 장착되어 있어. 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비켜줘야 돼. 이런 saying,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하이웨이에서 다른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벤츠나 BMW 운전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Oh my, how times have changed. 시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라는 말을 합니다. And yet, had you bought 100 shares of Tesla a year ago, 만약 당신이 1년 전 테슬라 주식을 100주를 샀다면 your initial investment would be worth more than 8 times as much today. 아마 오늘 그 값은 8배나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98달러짜리가 850달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why Texas? 근데 그런 테슬라가 왜 텍사스로 가려고 합니까? At the end of last year, Elon Musk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leave Silicon Valley to find greener pastures in Texas. 작년 말 앨런 머스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더 녹지가 많은 텍사스로 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To be more precise,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스틴, 텍사스.
텍사스주의 오스틴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ustin is not only the capital of the Lone Star State. Lone Star State 하면 텍사스주의 별명이에요. 미국의 50개 주는 다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텍사스주는 외로운 별이야.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그 론스타 스테이트, 텍사스주의 주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이제 오스틴을 설명하는 겁니다. It also happens to be an oasis of liberalism in predominantly red state. 오스틴은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어디에서? 압도적인 레드 스테이트. 우리가 벌써 레드 스테이트 이런 거 다 배웠죠. 공화당이 압도적인 주를 이렇게 레드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거야. 다 빨간색으로 투표하니까.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런 주에서 텍사스 오스틴은 진보주의자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아주 진보주의적인 도시입니다. 주 전체는 보수주의자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오스틴만은 진보주의자들이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When I was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Texas in the late 1970s, 1970년대 후반 내가 텍사스 대학의 학생이었을 때 we would go to Barton Springs Pool. 우리는 바튼 스프링스 수영장에를 가곤 했습니다. 아마 풀장이 큰 게 있나 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풀장이냐면 one of the few places where women could go topless. 몇 안 되는 유일한 수영장이었어. 어떤 수영장? 여자들이 상의를 입지 않는, 가슴을 드러내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다. 그 수영장에 가곤 했습니다. 70년대. For a German, 독일 사람인 나에게 있어서 this was hardly noteworthy. 그래서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다 토플리스니까. 근데 for the average Texan, 그런데 보통 텍사스 사람들에게는 it probably bordered on revolutionary. 이것은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더하면 무엇과 경계를 쓰다. 뭐 국경이라는 뜻인데 무엇과 경계의 선에 서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여자들이 우통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그리고 obscene,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텍사스주는 보수적이었다. 근데 70년대에 벌써 토플리스가 많았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죠.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2020년 대통령 최근 선거에서 in Travis County, which includes Austin and adjacent areas, 오스틴을 포함한 근처 인근을 다 포함한 트래비스 카운티라는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garnered a mere 26% of the vote. 유권자의 26%의 표만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Compared to 52% for the whole state. 전체 주에서 트럼프가 받은 표가 52%라고 생각할 때 트래비스 카운티라는 오스틴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26%밖에 표를 얻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진보주의적인 도시다. Austin is also home to the University of Texas, one of America's premier public universities, which has spent decades invest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s. 자기가 텍사스 오스틴 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의 주립대학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 도시에 캠퍼스를 둬서 University of Texas, Austin, University of Texas, Dallas, 뭐 휴스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죠. 그런 걸로 유명한 데가 뉴욕과 캘리포니아죠.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이 무지무지 커요. 학교가 많아요.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버클리, 뭐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로스 애ঞ্젤레스를 UCLA라고 하죠. 뭐 얼바인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뒤에 갖다 붙이는 거야. 뉴욕도 마찬가지죠. SUNY라는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이라는 시스템에 보면 버팔로, 뭐 올바니, 빙햄튼, 스토니브룩 이렇게 여러 가지 캠퍼스가 있죠. 이거 분교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된 학교인데 스테이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죠. 텍사스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중에 오스틴 캠퍼스가 제일 크고 좋은 대학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스틴은 텍사스 주립대학의 고향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학 중에 하나인, 뭐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주립대학 중에 진짜 좋은 학교는 다른 데가 많죠. 그러면서 그 대학은 또 which has spent 수십 년 동안 과학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투자를 많이 한 대학이다. 텍사스는 옛날에 석유로 돈을 많이 번 주예요. 80년대만 해도 텍사스 오스틴이 랭킹 탑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텍사스 대학이, 오스틴이 특히. 돈이 많으니까 유명한 교수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학교의 랭킹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학생들을 뽑았다는 거야.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오스틴이 한때는 되게 잘 나가던 대학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지금 과거 70년대 대학을 다녔다니까 그때의 영광을 말하는 거야. 과학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유명한 주립대학 중 하나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Musk is hardly alone in relocating to Texas. 머스크라고 했지만 머스크가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회사 전체를 말하겠죠. 머스크, 테슬라만이 텍사스로 다시 이사가는 유일한 곳이 아닙니다. Recently, both Hewlett-Packard Enterprise and Oracle announced that they would move operations there. 텍사스로 이사가기로 한 기업들이 있는데 휴렛패커드 컴퓨터 회사죠. 그리고 오러클이라는 회사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오퍼레이션은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걸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회사를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first one 하면 휴렛패카드를 말하겠죠. 전자는 휴스턴으로, 후자 오러클은 오스틴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스틴에 가게 되면 where,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it will join relatively long-time resident tech heavyweights.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미 있었던 회사, 헤비웨이트 하면 헤비급의 기술 회사를 말해요. 그러면서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Advanced Micro Device하고 Dell이라는 요번에 최근에 reinvigorated, 재충전된 기업을 다시 재혁신하고 새로 힘을 얻은 이런 앞서가는 이런 회사들이 오랫동안 이미 오스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회사들과 함께 조인하게 됩니다. It is not clear, however, whether Oracle will feel more comfortable in Austin than Silicon Valley. 그런데 오러클이 실리콘밸리보다 오스틴에서 더 안정감을 느낄지 이것은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러클이 오스틴에서 실리콘밸리에서만큼 편안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Oracle was very clo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 왜냐하면 오러클이라는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오러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회사야. 그런데 오스틴으로 간다?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이 다 리버럴한 진보주의자들,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있는데 편안할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tech exodus from Silicon Valley. 최근에 실리콘밸리로부터 기술 회사들이 탈출한다. 그래서 이거 tech exodus라고 이름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tech 기술의 대탈출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the influential social analyst and pundit who also happens to teach at UT, University of Texas야. 마이클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 분석과 사회 경영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지식인이라는 뜻인데 좀 잘난치 않은 지식인이야. 이 영향력 있는 마이클 린드라는 사람은 우연히 텍사스 대학에서 티칭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텍소더스라고 말합니다. 텍사스로 탈출하다는 뜻으로. 이 사람은 텍 엑소더스라고 했죠. 기술의 대탈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텍사스로의 대탈출이라고 말한 거야. 거의 말장난 비슷하죠.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 사람은 텍사스로 대탈출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더 좋아하는 거야.
무엇처럼 as local patriotism obligates 그 지역의 애국주의자. 그러니까 애국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local patriotism 하면 그 지역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지역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이 의무인 것처럼 테크 엑소더스가 아니라 텍소더스라고 텍사스로 탈출한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Never short of hyperbole, Lind went so far as to boldly predict that the flight of terrified techies from California to Texas marks the end of one era and the beginning of a new one. 이 사람은 좀 뻥이 심한가 봐요. 과장법이 부족하지 않은, 과장법이 절대로 한 번도 부족하고 본 적이 없는 린드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대범하게 예측을 했냐면 Flight of terrified techies from California to Texas. 캘리포니아로부터 텍사스로 겁먹은 기술 회사들이 도망가는 것, 플라이트, 날아가는 것은 한 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아주 대범하게 예언까지 한 거야, 이 사람은. 이 저자에 따르면 린드라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펀디트라는 말도 썼지만 하이퍼볼이라고 하는 과장법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Up in Seattle and over Miami, questions were raised whether or not and how they might benefit from the tax hit. 자, up in Seattle과 over in Miami는 무슨 말일까요? 미국의 지도를 보면 시애틀이 여기 있어요. Up in Seattle. 그다음에 over in Miami. 마이애미는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끝에서 끝. 미국 전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텍사스주로 이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가는 사람들이 텍시트라는 말을 또 사용했어요. 텍사스로 이사가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어떤 이득이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리콘밸리를 포기하는 게 이익이 있을까? 텍사스로 가는 게 더 큰 혜택이 있을까? 이런 것을 재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Unfortunately for Lind, 그러나 불행하게도 린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he has also has it in for Twitter and Facebook for their regular and repeated censorship of Republicans and conservatives. Have it in for 하면 트집을 잡다는 뜻이에요. 트집을 잡다. 불행하게도 린드라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걸 트집 잡았냐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다가 트집을 잡은 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센서십을 가한다. 언론 차단을 한다. 왜 트럼프 계정도 삭제해버렸잖아요. 사용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보수적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계정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이게 센서십이에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이런 것을 했다고 트집을 잡았어. 그런데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an unusual failure of foresight in light of recent events in the Capitol. 최근 의사당에서 벌어진 사건, 의사당 난입 사건을 말하죠.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특이한 예측 실패다. 린드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리퍼블리칸이고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공격을 했는데 헛다리를 짚은 거야. 잘못 짚은 거야. 왜? 최근 미 의사당이 난입당하면서 공화당의 위상이 실추돼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사람은 줄을 잘못 쓴 거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게 불평을 한 게 잘못한 거죠.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잘못 짚은 예측이다. 그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한 것이 잘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야 나쁜 짓하고 집단 행동해갖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공화당 쪽 사람들이나
우리가 말한 QAnon이라는 기사를 배웠지만 그런 정보를 막 퍼나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통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을 지적한 거야. 그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최근 공화당 지지자들이 벌인 의사당 난입 사건을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Ironically enough, Facebook has a large presence in Austin. 아이러니컬하게도 페이스북이 오스틴에 큰 회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ources from the city reported that Facebook is in the market for an additional 1 million square feet of office space in Austin.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에 따르면 어떤 보도를 했냐면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100만 스퀘어 피트에 해당되는 그 넓은 땅을 사무실 용도로 쓰겠다고 오스틴에서 지금 찾고 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So is Google. 구글도 마찬가지다. Which in recent years has significantly expanded its presence in the city and elsewhere in Texas. 구글도 최근에 의미 있을 정도로 그 오스틴 도시에서의 존재성을 더 확대한 거야. 더 회사를 크게 만들었고 텍사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더 확장했다. Does that mean Austin is likely to be able to rival Silicon Valley as America's top innovation center for the high-tech industry?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의미합니까? 오스틴이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무엇으로서? 고도의 첨단 산업을 위한 혁신 센터로서 실리콘밸리와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s Margaret O'Mara has pointed out in the pages of the New York Times. 마가렛 오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서 지적했듯이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Silicon Valley has faced this kind of losses.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실리콘밸리가 이런 손실을 직면한 것은 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손실을 직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nd yet, 그러나 실리콘밸리 always rolled back. 항상 실리콘밸리는 다시 돌아와서 포효를 했다. 손실이 있었지만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Each time greater than the last. 어떤 손실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데 더 크게 일어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One secret to its resilience. 이것을 resilience라고 하는 탄력이죠.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탄력에 대한 비법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Money. The wealth created by each boom, following chiefly to an elite circle of venture investors and lucky founders, outlasted each bust. 여기서 두 가지 비교되는 말이 나와요. 붐과 버스트. 이 붐하면 폭발음처럼 한번 뻥 터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 대박. 그리고 버스트는 망한다는 뜻이야. 파산. 망하고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번 대박이 일어날 때마다 만들어지는 부. 누가 어떤 회사를 창업해갖고 돈을 무지무지 벌게 되는 걸 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대박이 한 번씩 터져서 만들어지는 그 부. 그것은 주로 엘리트 서클 오브 벤처 인베스터스 앤 럭키 파운더스. 소수의 벤처 투자가들과 운 좋은 창업가들의 엘리트 소수의 사이클에 주로 돈이 흘러가지만 하여튼 매번 대박이 터질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부가 outlasted each bust.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파산이나 손실이나 이런 것을 디디고 일어섰습니다. outlast 하면 survive 했던 뜻이죠. survive. survive A, survives B 하면 A는 B를 일어서서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outlast도 마찬가지야. burst, 대박의 반대, 쪽박이라고 합시다. 매번 쪽박을 차는 것을 대박 한 번 친 걸로 능가하고 이겼습니다. 한 번 대박 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쪽박 차는 일을 능히 이겼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차고 일었을 때 능히 이기고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No other tech region has generated such wealth and industry-specific expertise, which is why it has had such resilience.
다른 어떤 기술 산업을 하는 지역도 그 정도의 돈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generate 하면 발전시키고 돈이 생기게 한다는 뜻이죠. 어떤 기술 산업 지역도 그 정도의 부를 일으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또 industry specific expertise, 산업 특성화된 전문성을 야기시키고 생성한 지역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리콘밸리가 그러한 resilience, 탄력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Which is why it has had such resilience. 돈이 많다는 거야, 실리콘밸리가. 그러니까 한번 대박 터뜨리는 그 부를 축적해 놓은 걸로 그 다음에 쪽박 차는 일을 다 커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Unfortunately enough, 그러나 불행하게도 the exodus might contribute to the big sort that has occurred in the US over the past few decades.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제 시사 영어 정보를 얻는 거예요. big sort 하면 뭐냐면 sort는 이렇게 추리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크게 갈라진다는 뜻이야. sort. 골라낸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위치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게 빅 솔트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를,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빅 솔트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엑소더스, 이런 실리콘밸리의 탈출은 빅 솔트, 사람들이 정치적인 색깔로 나눠지는 것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람들 더 분열시킨다는 거야. 그것이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벌어졌던 일인데 빅솔트가 이제 거기에 더 한번 기여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실리콘밸리 나온다는 뜻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빅솔트는 이제 다시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self-segregation of Americans into like-minded community. 같은 마음을 가진 커뮤니티 속으로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self-segregation, 스스로 가서 나눠지고 말아. segregation이라는 말은 원래 흑백 분리 정책을 말합니다. 화장실도 모텔도 식당도 뭐든지 흑인들용 백인들용으로 나눈 것처럼 그것을 segregation이라고 하는데 self segregation이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너는 너희 편에 가고 나는 나의 편에 가고. 미국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self segregation을 의미하는 big salt에 기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오스틴이라는 리버럴하고 프로그레시브하고 진보적인 지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빅 솔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has been a major factor behind the dramatic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al landscape. 미국의 정치 지형을 극단적으로 양극화하는 그 뒷배경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 버리는 거야.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의미하는 빅 솔트라는 것에 이런 엑소더스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unfortunate한 일. The signs are there. 벌써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런 표시가 납니다. The consequences known. 그리고 결과는 뻔해요. 알려져 있어요. At least since the assault on the U.S. Capitol. 미 의회 의사당이 난입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그 결과가 어떨지 뻔하다. 왜? 다 잡혀 들어가고 그거 잘못된 걸 사람들이 알고 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나눠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예고한 대로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읽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반드시 중요한 용어들도 알고 해석도 확실하게 하고 문법도 챙기고 단어도 챙기고 그런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기말고사에서 잘못 봤다, 좀 성적을 어떻게 좀 고쳐달라 이런 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니까 그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거기에 걸맞는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